클래스를 모르면 코딩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중에 AI를 활용해서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클래스에 대해서 배울 건데, 클래스는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클래스라는 건 변수, 함수, 조건문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루는 기본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설명할 때 코드의 재사용성과 객체 지향이라는 용어를 항상 언급을 해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코드를 재사용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방법론적인 부분을 만든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 요소가 클래스가 돼요. 자, 간단하게 다들 설명을 할 때 클래스를 설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와 함께 항상 따라오는 객체라는 개념을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걸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타운하우스라고 할 수 있고요. 클래스가 타운하우스에 들어가는 집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는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계도를 기반으로 타운하우스를 만들지만 그 타운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들은 집집마다 다르겠죠. 이게 의미하는 걸 아직 감을 못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시는 건 이까지만 받아들이시고, 이 문구는 그래, 집마다 가구가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어지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마지막에 가서는 김영감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좀 고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많이들 사용하는 학생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예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마다 이름과 나이, 학년, 그리고 주소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정보에 대응되는 변수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한 명의 학생에 총 4개의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학생이 2명이 되면 총 4개 곱하기 2명, 총 8개의 변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2명일 때 변수가 8개죠. 그러면 3명, 4명,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죠? 수천 명 되는 학교들도 있고, 대학 같은 경우는 수만 명 되는 학교들도 있죠. 그러면은 변수가 수십만 개가 필요하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 각각을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닐 거라는 거는 대충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클래스는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동일한 정보를 다루게 되는 거고요. 이 동일한 정보를 다룬다는 것을 단서로 틀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름과 나이, 학년, 주소 이렇게 4가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틀을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 틀을 가지고 각각 학생의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객체는 하나의 변수에 담기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객체가 하나의 변수에 담기니까 우리가 총 8개의 값을 다루지만 변수는 2개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 안에서 자료들을 핸들링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거는 좀 뭔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을 테지만 그냥 제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의문을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은. 왜냐면 문법 강의니까 왜 이렇게 되지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신다라고 생각하고 제 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그냥 개념만 설명을 드린 건데,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양식을 만들어 놓고 이 양식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든 자료를 우리가 객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용어가 어려워요. 객체라는 용어가 어려운데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체 이꼴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걸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값을 묶어 놓은 걸 저장하는 것도 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부르는 게 객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파이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학생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개념적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총 3가지의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곤한 말장난인데 뭐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저도 따라야겠죠. 우선 클래스, 그리고 오브젝트, 인스턴스 이렇게 3가지 개념이 있고요. 클래스는 말씀드린 대로 양식입니다. 틀이고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나머지를 만들게 되는 거고, 오브젝트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랑은 좀 다른데요. 단순히 개념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클래스로 다른 걸 만드는 그 개념적인 걸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코드에서 클래스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변수에 저장하게 되면 그거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생성되어서 사용이 되는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좀 피곤하죠? 그냥 우리끼리는 이거 2개를 묶어서 생각합시다. 오브젝트라고 부르든 인스턴스라고 부르든 어딜 가서도 다 알아들을 겁니다. 대신에 학생이신 분들만 시험 치실 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오브젝트든 인스턴스든 둘 중에 편한 거를 입에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많이 쓸 것 같아요. 한글로 얘기할 때는 객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객체가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개념 설명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클래스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클래스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함수도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클래스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객체도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되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변수를 활용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념 설명인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오늘 강의에서는 설명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줄이고 AI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개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래스는 2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를 우선 만들었죠. 함수를 만들고 만들어진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클래스도 똑같아요. 클래스를 우선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어진 클래스를 나중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우선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클래스라고 적고 클래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콜론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아래에 여기 블록인데 파이썬은 블록이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탭을 눌러서 칸을 띄운 다음에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는 여기에 def라고 적었죠. def라고 적고 함수 이름을 적었는데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적고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안에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름, 나이, 학년, 주소를 내용으로 채우기로 했으니까 이걸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파이썬에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존의 C 언어나 컴파일 언어 쪽 언어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개념이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선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함수 이름을 언더바 2개를 적고 이닛이라고 적은 다음에 언더바 2개를 적은 이것과 동일한 이름으로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이름이 틀리면 안 돼요. def하고 이 이름을 적고 괄호를 열고 셀프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은 다음에 이 함수 안에 내용을 적는데, 이 함수 내부에 우리가 클래스 안에서 사용하기 원하는 변수를 self.이라는 것 뒤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클래스 안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골치가 아파요. 이게 뭐냐면 클래스 안에서 이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셀프라는 거는 또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사용법을 알아야 이 셀프라는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다른 언어들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만 사용이 가능해서 이걸 그냥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클래스 안에서 이런 변수들을 사용하고 싶으면 우선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적고 def init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 안에서 self라는 걸 사용해서 이런 형태로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클래스 안에 이 변수들이 생긴 거고요. 이 변수들을 활용해서 값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값을 받아와서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하거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셀프라는 걸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게 답니다. 클래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클래스 객체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외부 요소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이 self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실습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른 내용들은 추가를 안 했어요. 클래스 안에서 함수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클래스도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예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변수만 저장을 하고 관리하는 것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이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래스를 가지고 변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을 적고 함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괄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객체를 s1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요소를 사용할 때는 객체 이름에다가 점을 찍고 내부 요소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 클래스 객체 내부에 있는 요소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클래스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에요. 파이썬 초보 탈출 강의에서 티킨터 배우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티킨터를 불러와서 tk 점 찍고 뒤에 요소를 불러온 거였어요. 이게 클래스 사용 방법입니다. 티킨터라는 패키지가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클래스 내부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미 사용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뭔지 모르고 사용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뭔지 알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강의의 그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클래스라는 거는 다 묶어놓고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그 덩어리 이름 뒤에 점만 찍어서 그 덩어리 내부에 있는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점입니다. 점. 이 점이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점만 아시면 클래스는 거의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실습해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AI로 공부를 해볼 건데 오늘 사용할 프롬프트는 여기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올려놨고,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AI로 공부할 때 이 프롬프트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나중에 카페 가셔가지고 이걸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챗GPT를 활용할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클로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클로드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챗GPT냐 클로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AI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게 클래스죠. 클래스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AI에게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적어 봅시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파이썬
파이썬의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한다고 하면 AI로 클래스를 공부한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하고 끝일 겁니다. 자, 우리는 근데 방법을 배웠죠. 좀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 이 아래에다가 준비한 내용을 붙여 넣는데, 자, 이렇게 하고 아래에 내용을 이렇게 붙여 넣고 엔터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칙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나오는 답변을 보고 추가적인 공부를 해볼 거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제목을 그럴듯하게 적어줘요. 파이썬 클래스 개념 완전 정복이랍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들을 해주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썬에서 클래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이랍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재사용성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는 재사용성이랑 항상 연결이 돼요. 그리고 데이터와 기능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얘도 고전적인 예를 선택을 했네요.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름과 나이, 성적 등의 같은 공통되는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제가 프롬프트를 카페 가셔가지고 제가 작성해 놓은 프롬프트를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비전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스턴스는 빠졌어요. 인스턴스는 빠졌는데 붕어빵 틀과 붕어빵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붕어빵 틀이 클래스고 붕어빵을 찍어내는 그 개념이 객체고 실제로 찍어낸 붕어빵이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들으셔야 받아들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고 바로 예제가 나옵니다. 클래스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라고 하네요. 우선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던트라고 클래스 이름을 정하고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많죠. 이 함수를 우리가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생성자라는 거는 클래스를 생성할 때 실행되는 함수를 생성자라고 하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이 생성자가 선택입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생성자가 필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클래스 안에서 사용하고 싶은 변수들은 이 생성자 내부에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성자에 셀프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붙박이에요. 반드시 첫 번째 인자로는 셀프가 들어가야 되고 이 셀프라는 이름은 바뀌어도 됩니다. 다른 걸로 바뀌어도 되는데 무조건 이 셀프라고 그냥 적어주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실 거니까 셀프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첫 번째 자리는 나 자신이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 예제에서는 3개의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클래스가 생성될 때 반드시 3개의 매개 변수의 값을 받아와서 이 값들을 가지고 내 클래스에 만들어진 변수들을 초기화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거 3개를 빼고 그냥 우리가 문자열을 바로 넣어줘도 돼요. 값들을 바로 넣어줘도 됩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기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는 같이 실습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생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예제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실행 결과 이렇게 그냥 안에 들어가는 설명들만 있으니까 얘가 GPT가 왜 이런 예제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공통적인 정보를 다룬다는 것에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이 함수가 좀 의문이죠. 왜 이런 함수를 만들었을까? 얘가 예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케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답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정보를 출력을 할 때 공통적인 포맷을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함수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함수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만들 때는 이것과 똑같은 접근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함수로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만들어 준 걸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윈드서프에서 오늘 할 거고요. 제가 미리 프로젝트를 열어놨는데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1.py라고 만들고 예제 소스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인터프리터가 설정이 안 됐답니다. 자, 이걸로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터미널에 값이 뜨죠. 이렇게 값이 뜹니다. 밑에 코드를 살펴보면 객체를 생성을 하고 객체 안에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객체를 생성할 때 여기 이름과 나이, 성적을 값으로 넘겨줬습니다. 각각 다른 값을 넘겨주고 두 개의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했죠. 스튜던트 1과 2를 생성을 했고 각각의 객체에 있는 showInfo 함수를 호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스튜던트 1의 경우는 이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스튜던트 2의 경우는 이 값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 틀은 같지만 내부에 들어가 있는 다른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 이게 클래스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러니까 여기 작성되어 있는 코드만 해석을 할 수 있어도 클래스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패키지들을 사용을 할 때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은 솔직히 몰라도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우리가 직접 클래스를 만들 때 우리가 우리한테 필요한 클래스를 만들 때 필요한 거니까 패키지를 활용만 하는 입장이라면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아까 여기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지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지워보면 자 우선은 이렇게 초기화라는 단어를 제가 무심결에 썼는데 이거는 기초 강의에서 알려드린 내용이니까 그냥 사용을 할게요. 변수에 처음 값을 저장하는 걸 초기화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값을 이름, 자, 나이, 성적이라고 이렇게 초기화하겠습니다. 지금은 윈드서프가 도와준 거고요. 탭만 눌러서 여기도 틀렸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제가 다 지웠어요. 그래서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도 똑같은 포맷으로 가야 됩니다. 생성자 포맷과 똑같이 가야 되고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는 채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 변수들의 이름, 나이, 성적이라는 값들이 각각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해봅시다. 제가 클래스 사용 방법 뭐라고 말씀드렸죠? 클래스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점만 기억하면 된다. 자, 스튜던트 1 객체에 자 이렇게 적고 여기에 철수를 원하니까 철수를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첫 번째 객체의 이름만 철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의 접근을 점으로 한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솔직히 클래스는 그냥 덩어리가 있고요. 그 덩어리 내부에 점으로 접근을 한다. 나머지는 각각의 요소의 사용 방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용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튜던트를 다 지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변수고 이거는 함수죠.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 있는 요소의 원래 사용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데 대신에 객체의 이름을 적고 그 뒤에 점을 찍은 다음에 내부에 있는 요소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거의 한 70%는 아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다 아신 거고 그래도 제가 명색이 강의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GPT가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GPT 넘어가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주요 개념 셀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셀프는 객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키워드랍니다. 그리고
클래스 안의 메서드에서 객체의 속성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셀프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셀프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생성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생성자는 반드시 이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요. 언더바 2개에 init이라고 적고 또 뒤에 언더바 2개의 괄호입니다. 이 형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첫 번째 인자로 반드시 셀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생성자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러면은 셀프도 필요 없고 이 생성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라면. 그런데 클래스는 반드시 내부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냥 생성자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